기업 엔젤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를 전개해 보니까 창업이 한국을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엔젤이 창업을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회수 시장이 엔젤을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거기서 개인 엔젤이 키워난다. 문제는 회수 시장 형성에 시간이 5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 창업 활성화 중단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회수 시장 없이도 초기 창업 투자에 나서는 그룹들이 미국에도 있죠. 그게 바로 기업 엔젤입니다. 기업은 중간 회수 시장이 없어도 자신의 목적 때문에 초기 투자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기업 엔젤,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엔젤 육성에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여기 기업 대표가 또 한 분밖에 없어서 남겨봤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선순환하는 벤처 생태계에서 엔젤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개인 엔젤 같은 경우도 엑시스에 성공한 벤처 기업가,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력을 확보한 그런 분들이 그 생태계에서 많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인 엔젤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창업을 해봤고, 투자를 받아봤고, M&A를 해봤든, IPO를 해봤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다시 회수를 하고, 엑시트 성공한 그 경험이 그대로 창업가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기업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창업이 돼가지고 IPO를 했고, 매출이 100억, 1000억을 넘어서고, 1조를 넘어서고, 이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이 선순환하는 벤처 생태계에서 그런 엔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대기업에 대해서 왜 M&A에 뛰어들지 않을까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창업세대가 아닙니다. 잘 교육받은 2세대와 3세대들이 어떤 결정권을 쥐고 있어요. 그분들이 리스크 테이커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분들이 무슨 기업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아마 잘 훈련된 관리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 단계에 들어선 대기업들이 M&A에서 어떤 시장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 미국의 사례를 봐도 구글이나 굉장히 왕성하게 M&A 하는 성장한 구글이나 다 창업 세대들이 주도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계속적인 성장을 고민하는 그런 어떤 중견 벤처 기업들이 기업 엔젤로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저희 선순환하는 벤처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청에서 천억클럽이라는 트로피를 매년 부여하는 행사를 하는데, 올해로 이미 우리 벤처 생태계가 아무리 열악하다고 하지만 이미 1000억 매출을 넘어선 벤처 인증을 한 번이나 받았던 기업들이 300개가 넘었었습니다. 그네들의 매출을 다 합쳐놓으면 60조가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있지만 그 와중에도 꾸준히 저희 벤처 기업들은 성장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개 기업 중에 약 30개 정도의 1000억 클럽 중견 벤처들이 모여서 글로벌 중견 벤처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같이 매달 서로 고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아까 행사에서 5개의 엔젤 클럽이 인증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 1호로 받은 게 저희 1000억 엔젤 클럽에서 23개사가 이제 1호 인정을 받았고, 여기 계신 고발적으로는 저희 고회장님도 받으셨고, 아까 벤처가 다 멸종됐다고 말씀했는데, 오늘부로 5개가 시작을 했습니다. 벤처 클럽이. 그래서 희망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 제가 이제
중견 벤처를 운영을 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느끼는 어떤 생각이 뭐냐면 저는 아무리 우리 조직원들한테 벤처 정신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혁신을 지속해야 된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지만 요즘 확실히 깨달은 게 이게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 느껴요. 그래서 이 산업벤처를 도입을 해야 하는지 스타트업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피를 섞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과 제품을 가지고 유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 그 정도의 이노베이션, 이거는 충분히 그 조직 내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발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기술과 제품과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아까 제가 이노베이터 딜레마라는 책에서 인용했듯이 기존의 관리 조직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스타트업 포럼이나 다른 데 가서 쭉 보지만은 거기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사업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의 가능성을 발견하면은 개인 엔젤처럼 활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창업돼가지고 일정 정도의 어떤 그 헝그리 정책 뚱뚱 뭉치 그리고 어떤 제품 개발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중간급의 조직들을 M&A 하는 어떤 그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게 그런 어느 정도 성공한 중견 벤처들이 기업 엔젤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조차도 우리가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나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튼 M&A 시장 육성 없이 더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 엔젤 지금 이게 가능한 대안인데 정책적 수단으로서 캡티브 펀드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 점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요컨대 저희가 100억 정도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사업 확장을 하는데 혹은 현재 투자하는데 저희가 바란다면은 정부 쪽에서도 한 100억 정도 대출 펀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난 당신을 믿으니까 레버리지를 2배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라.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의 어떤 그런 엔젤 투자 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투자처를 찾고 이런 노력을 하는 현재 진행형의 벤처 기업가들이 사실은 가장 왕성한 창업가들이거든요. 실제 제가 창업한 회사가 다산대도 하나가 아닙니다. 이미 5개, 6개 창업을 해봤고 지금도 창업하고 있고 최근에는 핸디소프트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이미 저만 해도 창업을 해서 5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이미 5년, 10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성장이 멈춰버린 회사를 M&A 해서 우리 DNA를 심어가지고 이룩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핸디소프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정도 레벨만 해도 창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창업하고 일정 정도 지나서 두 번째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못 찾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투자를 해서 더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캡티브 마켓에서 정부 자금 지원될 수 있다면 저는 그 레버리지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좀 전에 정책 정부에서 나오셨는데 그거 관련해서요. 이 정책안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여주화 펀드가 나중에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정부 투자와 개인 투자자가 같이 들어왔다가 그 기업 개인 투자자한테 옵션을 줬습니다. 정부 투자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공한 경우에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2배 이상으로 커지는 거죠.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은
뭐 실패하는 경우는 둘 다 같이 없어지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같은 거고, 업사이드 포텐셜은 도배 정도로 했을 경우에 엔젤 투자 활성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투자 때 30% 소득공제 좋은데, 성공했을 때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 혜택 경우에 이것이 다시 벤처로, 엔젤 등의 초기 투자로 제시될 때 텍스에 대한 이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수할 때도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는가. 저는 뭐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교환 그 중기처가 나와 계시니까, 그게 저는 혹시 그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지 그런 의견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실제 상계 그 벤처 회사 중에 저처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저는 솔직히 한 두세 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그런 적극적인 당근 정책을 제시를 한다. 그 두 가지 아까 굉장히 좋은 그 제도를 예시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시큰둥하던 그 그룹도 예전 30개 중에 한 두세 개가 그 관심을 보였다면은 10개, 20개가 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달리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레버리지를 항상 매칭을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100% 디시전 메이킹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좀 부담을 갖잖아요. 근데 그런 견제를 받는 대신에 그만큼 당근이, 성공에 대한 당근이 주어진다 하면 또 사람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도가 주어지게 된다면 저는 이게 그 급속도로 그 중견 벤처들한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본인 소개 좀 하시고 하시죠. 간단하게. 저는 그 벤처 기업을 이제 2000년대 인터내셔널 이비지 사업을 좀 하고 2000년대 중반부터 벤처 파이낸스 펀딩을 좀 추진하는데, 이제 되게 아까 그 강철중 회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벤처 기업이나 이제 창업 단계 회사들 많이 만나보는데, 그거를 상당히 세그멘테이션 분리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투자 받는 사람이 일단 받을 어떤 그 퀄리피케이션이나 이 투자 받고 그걸 어떻게 운영해서 엔젤 투자자한테 리턴, 엑시트 플랜을 해줘야 되는가, 그런 어떤 그 루트를 갖고 있지 않고, 또 이제 그 기술 자체나 어떤 사업 모델이 very 스페시얼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이제 투자를 받기 원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제 지원센터 같은 데서 기업을 좀 더 애널리스트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뭐 엔젤 투자 아까 바보를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엔젤 투자자는 제일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창업 단계에서부터 회사 창업주하고도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그 CEO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그 엔젤 투자자하고 지금 한 몇 군데 투자를 해갖고, 한 군데가 매출이 한 1500%가 뛰고 그랬는데, 저는 아까 저분들처럼 뭐 고벤츠 10군데 이렇게는 못했어요. 한 3군데에서 실패한 건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엔젤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 1억이든 뭐 5억이든 10억이든 했을 때 그 자금 회수라는 게 상당히 앰비겨스하게 모호하죠. 어떤 리턴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 투자자들이 그런 거는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고, 또 이게 좋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떼벌려 가서 또 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20명에서. 근데 그런 거를 일단은 투자자들이 문제점은 좀 보다 분석적이고 전문적으로 또 아니면 이제 펀드 컴퍼니 이런 데 CEO들이랑 그 전문 기관을 통해서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벤처 기업이 이제 그동안 많이 생기기 죽었는데, 엔젤 투자는 이제 그 투자자들은 좀 뭐 보이지 않게 있는데 많이 좀 회피하는 추세인데,
지금 많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엔젤 투자를 이제 벤처기업도 해야 되고, 또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고벤처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국내나 일본의 그 재테크 투자는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 주식, 채권, 그리고 뭐 포레인 익스체인지, FX나 본드, 뭐 좀 작은 민간들 외화 채권 뭐 이런 거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리스크도 크고 롱텀으로 이제 상당히 롱텀으로 이제 회수를 하기 때문에 또 수익률 면에서도 사실은 엔젤이 잘만 하면은 수익률이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에셋, 무슨 증권사 펀드들, 차이나 펀드, 브리스 펀드 이런 것들, 그것도 뭐 설정 금액이 뭐 5천억, 뭐 2천억씩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프라핏을 2, 3년 안에 100%, 500% 이상 가져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엔젤은 내가 이 회사의 기술이나 어떤 비전이 진짜 될 것 같다. 내가 조금 리스크, 내가 좀 어떻게 좀 돈 날릴 수도 있지만, 한 3년 안에 그래도 한 300% 이상, 50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같은 이제 창업 멤버 형태로 들어가서 이제 회사 조언도 해주시고, 경영 자문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뭐 1억이고 5억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어려운 게 뭐 10억, 20억이 없어서 막 어려운 게 아니라 보통 그 정도 10억 미만으로 좀 리스크를 겪다가 디폴트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엔젤이 투자를 해주면은 벤처 중소기업은 엄청난 그 임팩트 그 프로핏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제도적으로 좀 많이 활성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정한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잠깐만요. 진행 잠깐 하고 보답하겠습니다.